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이곳은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비공개로 전환된 이유는 오늘 증인신문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이 비공개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문건이 나올 거다, 그러니 비공개를 해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10분 동안 이제 협의 과정에서 지금 국선 변호인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국선 변호인 한 명만 이화영 전 부지사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활발히 논의 중에 있고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사선 변호인 선임된다고 해서 바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사선 변호인 선임돼도 이 사건 내용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 당분간은 사선 국선 병행 체제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제안도 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선임돼 있기는 한데 이 방대한 5만 페이지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사건 자료가. 그 방대한 자료를 복사나 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뭐 사선 변호인 선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재판부가 국선을 추가로 선임해달라,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여럿이 조력을 하면서 일단 진행할 수 있는 거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재판부도 지금 국선도 당분간 뭐 사선이 선임이 돼도 병행할 수가 있으니 뭐 필요하다면은 의견 진술하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검찰이 노리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신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빨리 증거로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증거 능력을 부여받고 법정에서 그것을 현출하면서 신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면 그 진술조서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법정에서 들음으로 해서 이재명 수사에 활용하려고 아마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10분 동안 협의 과정이 끝난 뒤에,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이 법정의 방청석에 어제 인터뷰를 전해드렸던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사건 뭐 선임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선임 여부에 대해서 지금 한 대여섯 차례 접견을 하면서 논의 중에 있고, 김광민 변호사 외에도 다른 변호사들도 추가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법정에 온 것은 뭐 10시 50분에 다른 사건, 본인의 다른 사건 재판이 있대요. 그래서 오는 김에 조금 일찍 와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 있다가 방청객들하고 함께 나왔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한테 이 변호인 선임에 관해서 일임을 해놓은 상태고, 부인이 변호인 선임을 조율하고 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균관대 출신들한테 맡아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 부인도 성균관대 출신이어서 동문들한테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성대 출신 법조인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성대 출신들한테 읍소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은 많은 수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기존에 사임한 법무법인 덕수나 해광은 다 이제 스스로 사임한 거니까 배제가 될 테고, 성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한다. 재판이 이제 공전 상태가 조금 완화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는, 다음 기일에는 이 새로 구성된 사선 변호인단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아마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라고 하니까 뭐 그 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광민 변호사 자신은 지금 뭐 접견을 하고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수임할 의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변호사가 또 맡았다 뭐 하면 그 자체로 또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서 선임 의향이 수임 의향이 없기는 한데 그거는 뭐 아직 가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료가 한 5만 페이지 돼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그것을 기록 복사하는 데만 해도 한 2, 3주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전에 맡고 있던 사건 기록을 갖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와도 될 텐데 지금 검찰이 뭐 사법방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변호인들을 수사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나 예민하게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만 양해를 해주더라도 기록 복사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 방면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 사건을 수임을 꺼린다는 거예요. 뭐 민변에서도 좀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도 일절 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도를 해서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 주 기일까지는 사선 변호인단 꾸려서 이 사건을 선임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가장 법정에서 현출하고 싶은 것, 제시하고 싶은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6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조서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근데 아직 증거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법무법인 덕수 측에서 사임 직전에 이 증거 인부서를 제출을 했어요. 증거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동의하느냐 그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에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 압박을 받아서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 증거 채택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내용에 부동의를 하면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법정 증언을 함으로써 그 증언이 증거가 되는 거죠. 피신조서 자체는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의견서를 냈는데 재판부에서 그거를 수령을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그 증거 의견서에 대해서 미리 보질 못했다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법정에서.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금도 여전히 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 먼저 빨리 하자. 그러면 국선 변호인도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진술조서라든지 서면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법정에서 현출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을 입증하는 거다 이런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용 파악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검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선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들어오기 전에 국선이 지금 수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증거 능력을 부여받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피신조서를 빨리 공개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하게 되면 지금 알려져 있는 대로 뭐 김성태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했고 이재명 지사한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뭐 이런 내용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증거로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은 증거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활용할, 이런 목적이 다분히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김광민 변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스스로 본인의 피신조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른 변호인단이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본인 입장이 혹시 확인이 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목표대로 사선 변호인단이 구성이 돼서 제대로 조력을 받게 된다면 그 기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기일이라도 이 증거 능력에 대한 인부부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쯤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피신조서가
세상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그 진술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뭐 법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더라 하면서 전원의 전원으로 언론에 몇 마디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피신조서를 다 본 사람은요, 피신조서 작성할 때 사인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이 봤을 거고요, 검사가 봤을 겁니다. 그 외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김광민 변호사가 경기도전 평화협력국장 변론을 맡고 있거든요. 그 경기도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했어 라고 일부 대목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목을 본 게 전부다. 그러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직까지는 전원의 전원밖에 없는 상태여서 이 피신조서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든지, 안 그러면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든지,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김광민 변호사 조만간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고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대목이 향후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하나하나 깨기 위한 법정 다툼,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면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법정은 지금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안부수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이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함께 기소되어 있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보석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오늘 증인신문 이후에 보석신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보석신문도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오늘 공판은 아마 끝까지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혹시 모를 이제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몇몇 언론인과 함께 법정 앞을 그대로 여전히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비공개 법정이라도 끝날 때까지 앞에 있어 볼 예정인데요. 혹시 그 사이라도 무슨 뭐 돌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상황 이렇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